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3회 환경기능사 CBT 기출보건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의 수분 함유량이 많으면 착화성이 나쁘고 열 손실이 크다. 여기서 착화성이라는 것은 불이 붙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번의 회분 함량이 많으면 연소 효과가 나쁘고 취급이 불편하다. 나번의 휘발분이 많으면 불꽃이 길고 연기가 발생한다. 나번의 고정탄소가 많으면 발열량이 낮은 게 아니고 높죠. 그리고 불꽃의 길이가 짧다. 따라서 발열량이 높고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발열량이 낮고가 아니고 발열량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불꽃의 길이는 짧겠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황 함유량이 2%인 중류 10톤을 연소했을 때 생기는 SO2의 부피는 얼마인가? 자, 먼저 S를 산소하고 결합시키면 SO2가 나오겠죠. 따라서 S의 원자력이 32kg, SO2 최적이 22.4Nm의 삼성 또는 Sm의 삼성이죠. N이나 S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연료가 10톤이에요.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나요? 10의 삼성. 따라서 10 곱하기 10의 삼성을 하면 킬로그램이 되겠죠. 이 중에 S의 함량이 2%. 따라서 X를 해서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140N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프로판가스 1S의 삼성을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얼마인가? 자, 프로판을 완전 연소를 시켜요. 프로판을 완전 연소시킨 다음에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이론 산소량의 개수에서 0.2를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완전 연소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C3H8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H2O가 나와요. 여기에서 개수를 맞추는 방법은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으로 갑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여기는 H2니까 2분의 8은 4. 그리고 산소는 2개짜리가 3개, 6개, 1개짜리가 4개, 합이 10개죠. 그래서 2분의 10은 5. 따라서 완전연소 반응식만 세우게 되면 산소량이라는 게 산소의 개수 5가 되거든요. 그래서 5 나누기 0.2를 하면 23.81이 나오게 되는 거죠.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1 V per V ppm에 상당하는 W per W ppm의 값이 가장 큰 대기오염 물질은 자, 부피 ppm을 질량 ppm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분자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도 분자량이 가장 큰 걸 찾으시면 돼요. 자, 염화수소는 HCl입니다. HCl은 분자량이 36.5, 이산화황은 SO2입니다. 분자량이 64, 이산화질소는 NO2, 분자량이 46. 자, 그리고 시아나수소는 HCN 27입니다. 자, 따라서 가장 큰 물질은 분자량이 가장 큰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불완전 연소 시 발생되는 물질로 우리 몸의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적혈구의 산소 이동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하는 가스는 자, 우리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 능력이 가장 뛰어난 물질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일산화탄소 그리고 질소산화물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는 일산화탄소, 불완전 연소 시에 배출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질소산화물은 완전 연소 시에서 배출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되는 물질과 그리고 적혈구의 산소 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다시 말해서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면서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물질이 이 물질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라는 CO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암모니아의 가스의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합착제는 가번의 실리카겔, 나번의 활성탄, 다번의 알루미나겔, 라번의 지올라이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합착제 중에서 아황산가스나 황화수소나 암모니아를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용이하지 못한 용이하지 못한 hợp착제는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면 활성탄이 됩니다. 활성탄. 자, 그리고 문제 7번. 유해가스 처리 기술 중에서 헨리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오염가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헨리 법칙이라는 것은 물에 잘 녹느냐, 물에 잘 녹지 않느냐. 그래서 흡수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자,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의 특성 중에서 맞는 것은, 가번의 화염성에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은 주로 NO2이며 소량의 NO가 함유한다. 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90% 이상은 NO, 그리고 소량의 NO2가 나오죠. 그리고 질소산화물의 생성은 연료 중의 질소와 공기 중의 질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이루어진다. 화염온도가 낮을수록 질소산화물의 생성량은 커진다. 화염온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고온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질소산화물이에요. 가번의 배기가스 중에 산소 분압이 낮을수록 생성이 커진다. 산소 분압이 높을수록 생성량이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바르게 될 설명은 나번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면 중류의 가장 중요한 성질로서 온도가 상승할수록 그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자, 중류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끈적끈적한 성질이 되는 점도죠. 점도. 그래서 점도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점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문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보기와 같은 특성을 지닌 대기오염 물질은 산화력이 매우 강한 물질이다. 그리고 가죽제품이나 고무제품을 각질화시킨다. 마늘 냄새와 같은 특유의 냄새를 내는 기체이다. 대기 중의 배경 농도는 0.01에서 0.02 ppm. 자, 여기서 가장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고 배경 농도가 0.01에서 0.02 ppm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물질을 이야기하죠? 오존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오존 O3.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1차성 물질이니까 1차성 물질과 2차성 물질을 구별하셔도 됩니다. 산화력이 강한 물질은 2차성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사이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심력 집진 장치를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가번 사이클론은 중력 집진 장치의 일반적인 형태다. 사이클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심력 집진 장치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4번 같은 사이클론에서 압력 손실이 클수록 집진 효율이 높아진다. 전처리 장치에서 일반적인 특징이죠. 4번의 사이클론은 몸통 직경이 작을수록 작은 입자를 포집할 수 있다. 4번의 작은 몸통 직경의 사이클론을 여러 개 병렬로 연결하는 것을 멀티 사이클론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입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가스상 대기오염 물질의 제거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가번이 흡수법, 나번이 hợp착법, 다번이 연소법, 라번이 여과법. 여과라는 것은 가스상 물질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자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여과법이 되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3번. 어떤 집진 시설의 집진율이 99%이고 집진 시설의 유입구의 분진 농도가 15.5g/m의 삼성일 때 유출구의 분진 농도는 얼마가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집진 효율 구하는 공식을 보면 집진 효율은 1 유입구의 먼지 농도 분의 유출구의 먼지 농도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집진 효율이 99%라고 그랬으니까 0.99를 대입을 하고 유입구의 농도가 15.5g/m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유출구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유출구의 농도를 계산하면 0.155g/m의 삼성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집진장치 중에서 동력비가 가장 적은 것은, 동력비가 가장 적다는 것은 압력 손실이 가장 적다는 소리와 동일해요. 그래서 장치 중에서 압력 손실이 가장 작은 게 뭐죠? 중력 집진기. 압력 손실은 5에서 10mH/초 정도. 자, 반면에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집진기를 찾으라는 말도 시험에서 잘 나오죠. 뭐가 되는 거죠? 벤츄리 스크래브. 벤츄리 스크래브의 압력 손실은 300에서 800mH/초 정도.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 중에서 비산먼지를 측정했을 때 사용되는 기기는,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시험 기구는 고용량 공기시료 채취기. 그죠? 라번이 정답. 자, 이외에도 저용량 공기시료 채취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염소 혼화지, 염소 혼화지라는 것은 염소 씨약을 주입하는 장소입니다. 2000m의 삼성포대의 처리수가 유입될 때 혼화 시간을 15분으로 하고 혼화지의 폭이 1.0m, 수심은 0.8m로 하였다. 수로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적을 먼저 계산해 보면 최적이 미터의 삼성이잖아요. 그러면 유량 곱하기 시간을 하게 되면 최적을 계산할 수 있어요. 왜 최적을 계산하느냐? 최적은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값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L이라는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주어지는 유량이 2000m의 삼성 per day, 그리고 시간이 15분이에요. 그러면 day와 여러분들 분을, 여기 있는 day와 분을 day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했어요. 그럼 20.83m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20.83m의 삼성에 뭐를 나눠주는 거죠? 지금 폭과 수심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길이 26.04m라는 길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최적은 가로 세로 높이를 폭과 수심과 길이를 곱한 값이 되니까 최적을 먼저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길이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유량 곱하기 체류 시간을 곱해서 먼저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부피는 폭, 수심, 길이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현기성 소화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현기성 소화주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설러질을 우리가 분해시키는 과정입니다. 가번의 폐 설러질량 감소, 가번의 유출수의 수질 양호. 아무래도 현기성은 섞여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유출수가 상당히 질이 나빠지는 거죠. 자, 그리고 고농도 폐수 처리, 이용 가능한 가스 생산. 여기서 이용 가능한 가스 생산이라는 것은 CH4라는 메탄이 생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유출수가 양호하지를 못하죠.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심이 4m고 체류 시간이 3시간인 장방형, 장방형은 직사각형입니다. 침전지의 표면 부하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표면 부하율은 단위를 보시면 미터의 삼성 per 제곱미터 데이잖아요. 여기서 미터의 삼성 per day라는 게 뭐죠? 유량 Q입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라는 것은 수면적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수심 나누기 체류 시간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수심과 체류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수심 나누기 체류 시간. 단 체류 시간이 hour로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day로 고쳐야 돼요. 여기서 체류 시간은 day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hour를 day로 고치기 위해서는 하루는 24시간. 그죠? 그래서 hour로 나와 있으면 24로 나눠주면 day가 되는 거죠. 따라서 수심 4m 나누기 3시간을 day로 고치기 위해서 24로 나눈 값을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32m per day 또는 미터의 삼성 per 제곱미터 day가 되는 거죠. 이 단위를 정리를 하게 되면 미터 per day가 되니까 따라서 표면적은 유량에서 수면적을 나눠주셔도 되고 그리고 수심에서 체류 시간을 나눠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0m, 18m, 3.6m 최적 부위가 됐어요. 그죠? 자, 규격에 직사각형조에 물이 가득 차 있다. 약품 주입 농도를 80mg per L 하기 위해서 주입해야 되는 화학약품을 kg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kg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mg per L를 kg per m의 삼성으로 먼저 고쳐야 돼요. 얼마를 곱하나요? 10의 마이너스 3성. 그래서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을 하면 kg per m의 삼성이 되거든요. 여기에 30m, 18m, 3.6m를 곱하면 뭐가 되죠? 미터의 삼성이라는 체직이 됐어요. 그래서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계산하는 kg, 155.52kg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97%인 셀러지 20m의 삼성을 함수율이 95%로 농축했을 때 셀러지의 부피는 함수율이 97%니까 P1, 20m의 삼성은 V1, 95%는 P2, 그리고 계산한 셀러지는 V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라는 셀러지 공식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V1이라는 값이 20m의 삼성, P1은 97%, P2는 95%.
따라서 V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12m의 삼성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설러지 평화의 지표로서 관계가 깊은 것은 설러지 평화라는 것은 활성 설러지법에서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과대 증식을 하는데 그 과대 증식한 값을 지표로 삼으면 SVI라는 설러지 용적 지수가 200 이상일 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설러지 평화의 지표는 침강성의 지표와 동일한 SVI라는 설러지 용적 지수를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SRT라는 것은 미생물의 체류 시간, MLSS와 MLVSS는 미생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성 폐수의 특성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의 맛이 시다. 대부분 우리가 먹었을 때 단맛이나 신맛을 나타내는 건 전부 다 산입니다. 그리고 염기를 중화시킨다. 답은 리트머스 시험지를 푸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죠? 붉게 만들죠. 그리고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게 산성물질의 가장 큰 특징이 왜? 산성물질이 수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속과 반응하게 되면 산성물질은 수소가 별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수소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죠.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3번 문제를 보시면 생물학적 폐수 처리에 있어서 평화 현상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미생물에 비해서 유기물의 먹이가 너무 많을 경우, 다번에 포기조에 용존산소가 부족할 경우, 다번에 유입수에 갑자기 산업폐수가 혼입되어 유입될 경우, 다번에 포기조 내에 질소와 인이 유입된 경우. 자, 질소와 인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질소와 뭐에 비해서? BOD와 질소와 인의 비가 100대 5대 1이 돼야 되는데 100대 5대 1이 안 되는 경우, 남는 경우는 관계없어요. 부족한 경우에 생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독성이 있는 유가크롬 유가를 독성이 없는 삼가로 pH 2에서 4에서 환원시키고 삼가를 pH 8에서 11 범위에서 침전시키는 폐수는 자, 우리가 삼가와 유가를 잘 생각해 본대요. 화합물에서 삼가와 유가를 가지고 있는 게 뭐죠? 크롬입니다. 삼가크롬, 유가크롬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유가크롬을 독성이 없는 삼가크롬으로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원을 시키는데 그때 pH가 2에서 4예요. 자, 그런 다음에 삼가크롬을 수산화물 침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때 pH는 8에서 11. 그래서 요즘은 pH가 8.0에서 8.5 정도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8에서 11 범위에 들어가면 전부 다 맞는 거죠. 8에서 8.5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크롬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5번. 파라티온이나 EPM과 같은 농약이 함유되어 있는 폐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여기서는 우리가 파라티온이나 EPM 같은 농약 성분을 우리가 유기인이라고 하죠. 유기인. 그래서 유기인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라번이 정답.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도나 경도는 무엇으로 환산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도, 경도, 알카리도의 기준물질을 찾는 거죠. 어떤 물질이 되나요? CaCO3라는 탄산칼슘을 기준하는 거죠. 자, 그리고 탄산칼슘 CaCO3를 기준하고 단위는 ppm, 다시 말해서 mg/L로 주로 표기하죠. 그리고 27번, 입자가 침강하는 동안에 입자가 점점 커져서 침전 속도가 빨라지는 침전은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입자가 점점 커진다고 그랬어요. 입자가 점점 커지는 것은 뭐 때문에 커지는 거죠? 응결 또는 응집이 되기 때문에 입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결이나 응집 침전을 우리가 몇 형 침전이라고 하죠? 2형 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전한 설러지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설러지 처리의 기본은 뭐냐면 설러지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는 성분을 제거하는 게 설러지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러지는 고형물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뭐죠? 수분입니다. 그래서 침전된 설러지에서는 수분을 처리하는 게 설러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갑은 수분 제거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9번 염소 살균에서 용존염소라는 것은 물에 녹아있는 염소를 뜻합니다.
반응해서 불쾌한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염소와 반응을 했는데 불쾌한 냄새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돗물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불쾌한 냄새가 페놀과 염소가 결합한 클로로페놀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30번에 보시게 되면 침전지 유입구에 설치하는 정류판의 목적은, 정류판의 목적도 자주 나오죠. 자, 우리가 정류판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죠? 유속의 감소나 유량의 분산 유도.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31번 레이놀드 수의 관계인자로 틀린 것은, 우리가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관성력에서 점성력을 나눠준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성력이라는 게 직경 곱하기 속도 곱하기 밀도, 점성력이라는 게 점성계수가 돼요. 따라서 D라는 입자의 지름, 그리고 액체의 점도, 그리고 액체의 비표면적, 입자의 속도, V. 따라서 비표면적은 관계없죠. 그리고 밀도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입자의 침강 속도가 0.5m/day, 유입 수량이 50m의 삼성/day, 침전지의 표면적이 50제곱미터, 깊이가 2m인 침전지에서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침전 속도는 수면적 부하율 곱하기 제거 효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침전 속도가 얼마죠? 0.5m/s.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면적 부하율이라는 게 유량 나누기 수면적이거든요. 그럼 유량은 50m의 삼성/day, 그리고 표면적 또는 수면적이 50제곱미터, 그리고 효율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5에서 50 나누기 50을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죠? 효율은 0.5. 0.5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럼 몇 퍼센트가 되죠? 50%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H가 2인 폐수와 pH가 5인 폐수를 중화 처리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중화제의 약품량의 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항상 비교를 했을 때 pH2와 pH5는 여러분들 H+의 농도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pH는 마이너스 로그 H+잖아요. 그래서 H+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10의 마이너스 pH 몰프리 돼요. 이 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pH가 2면 H+는 pH2를 넣으면 10의 마이너스 2성몰/리터, pH가 5면 10의 마이너스 5성몰/리터죠. 그래서 pH2에서 pH5를 나눠주면 되니까 H+의 농도로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pH2는 10의 마이너스 2성몰/리터, pH5는 10의 마이너스 5성몰/리터. 따라서 나눠주면 1000배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1000대 1의 값이 나타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명반을 폐수의 응집조에 주입 후에 완속 교반을 행하는 주된 목적은, 우리가 급속 교반과 완속 교반이 있는데, 급속 교반은 응집제를 폐수나 하수에 녹이는 기능, 그리고 녹이면서 아주 미세한 플럭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게 돼요. 반면에 완속 교반은 우리가 미세한 플럭이 만들어진 급속 교반에서 완속 교반은 거대한 플럭을 만들기 위해서 완속 교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급속 교반은 분당 150회를 회전시키고, 그리고 시간은 2분 정도. 반면에 완속 교반은 분당 50회를 회전을 시키면서 시간은 20분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입자를 크게 키우는 게 완속 교반의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플럭의 입자를 크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폐수의 응집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르 테스트를 하였다. 폐수 300ml에 대해서 0.2%의 황산알루미늄 15ml를 넣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 폐수 1리터당 황산알루미늄의 주입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퍼센트의 개념을 보면 퍼센트는 백분율이에요. 자, 백분율은 10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을 가지죠. 그리고 ppm은 100만 분율이에요. 자, 100만 분율은 10의 마이너스 6성. 두 개의 값은 10의 4성 차이가 나요. 따라서 퍼센트를 ppm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4성. ppm을 퍼센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을 곱해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0.2%를 ppm으로 고쳐요. 그럼 0.2 곱하기 10의 4승을 하면 mg/L가 되겠죠. 얼마를 주입했죠? 15ml. ml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요. 그러면 mg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입량에서 mg/L에서 리터가 뭐냐면 폐수량이거든요. 폐수량이 300ml니까 0.3L로 나눠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주입량은 100mg/L라는 값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리고 주입되는 황산화 알루미늄의 총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주어지는 총량이 예를 들어서 kg/day로 계산하라 그러면 지금 나온 농도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kg/m의 3승을 만든 다음에 유량을 곱하게 되면 총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각로에서 폐기물을 소각할 때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연소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완전 연소의 조건이 되겠죠. 가번에 적당한 온도, 나번에 적당한 공기와 연료비. 자, 그리고 답은 적당한 압력, 라번에 적당한 난류. 여기서 압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이 정답. 연소 효율을 증가시키는 조건, 다시 말해서 완전 연소의 구비 조건은 온도, 그리고 공기와 연료비, 그리고 난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개, 체류 시간, 적정한 체류 시간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수율이 40%인 폐기물을 건조시켜 함수율이 20%라 했을 때 중량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설레츠 공식에서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죠. 자, 여기서 함수율이 40%니까 P1, 20%니까 P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W1분의 W2를 나타내면 두 개를 곱하면 W1, 이 값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 값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P1 자리에 40%, P2 자리에 20%를 대입하면 80분의 60이 나와서 정리하면 4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4분의 3이 나오는 것은 2로 약분하면 돼요. 여기서 2로 약분, 0을 없애고 2로 약분하면 4, 2로 약분하면 3이 되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 계통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먼저 발생원에서 가장 먼저 뭐가 나와야 되죠? 저장 용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거차가 오겠죠. 수거차. 그리고 적환장, 그리고 처리장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볼게요. 자, 39번에 보시면 폐기물을 압축시킨 결과 용적 감소율이 80%였을 때 압축비는 자, 용적 감소율이 용적이 부피죠. 부피 감소율이 주어졌을 때 압축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용적 감소율. 따라서 용적 감소율이 80%니까 80%를 대입하면 압축비는 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느 도시의 쓰레기 수거량은 300만 톤 per 년이다. 이 도시의 쓰레기를 1일 평균 수거인부 5,000명이 1년 중에 300일 동안 수거하였다면 수거 능력은 단 1일 작업 시간은 7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MHT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M이라는 것은 man, H는 hour, T라는 것은 톤이에요. 그래서 MHT는 man, hour 나누기 톤이에요. 자, man이라는 것은 수거 인부수, hour라는 것은 작업 시간, 그리고 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거되는 쓰레기 양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거 인부가 지금 몇 명이냐면 5,000명이에요. 자, 그리고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7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수거 실적은 보시면 300만 톤인데 연간이에요, 연간. 그러면 작업하는 인부들도 하루 작업 시간을 연간 작업 시간으로 늘려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1년은 며칠 동안 작업한다고 그랬느냐면 300일을 작업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1년은 300일 작업 시간을 보정을 해서 계산하면 MHT 값은 3.5가 되겠죠. 자, MHT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높아지고 MHT의 값이 크면 클수록 수거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MHT 값이 커진다는 소리는 수거 인부수가 많아진다는 소리죠. 수거 인부수가 많아지면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수거 효율은 떨어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파쇄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파쇄라는 것은 작게 자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입경의 분포와 겉보기 밀도의 증가, 균질화, 비표면적의 감소. 자, 우리가 덩어리로 되어 있는 1kg과 그리고 아주 파쇄를 잘게 한 1kg을 동일한 면적에 여러분들이 깔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에서 넓게 깔 수 있죠? 파쇄된 입자를 넓게 깔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넓게 펼쳐진 부분을 비표면적이라고 하죠. 따라서 비표면적은 증가하게 되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중력이나 탄도학을 이용하는 선별 방법은, 자, 무겁고 가벼운 것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관성선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관성선별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이와 무거운 게 있으면 관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이제 분리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분리를 하는 것은 관성선별이라는 거. 손선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손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석선별이라는 것은 철제 제품을 선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뇨의 특성으로서 틀린 것은 분뇨는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맞습니다. 답은 분뇨는 염분 및 질소의 농도가 높죠. 답은 분뇨는 토사 및 협작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답은 분뇨는 고액분리라는 게 뭐죠?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보기로 주로 많이 나오니까 고액 분리가 쉬우냐 어려우냐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뇨 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취기를 탈취하는 방법 중에서 물리적 방법은, 여기서 취기라는 것은 냄새입니다. 냄새. 자, 냄새를 제거하는 물리적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물리적인 방법은 약품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로 세척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대신에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물에 잘 녹는 물질일 때 수세법을 주로 사용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뇨의 저장 시설에서 스컴청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스컴청이라는 것은 표면에 뜨는 찌꺼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응집제를 투여한다. 답은 물을 살수한다. 답은 35도씨 정도로 가열한다. 답은 교반기를 사용해서 교반한다. 그래서 스컴이라는 찌꺼기가 뜬다는 것은 교반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반기를 이용해서 교반하게 되면 스컴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피가 1000m의 삼성이고 밀도가 400kg/m의 삼성인 폐기물을 밀도가 700kg/m의 삼성이 되도록 압축시키면 부피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압축 후의 부피를 계산하라는 거죠. 따라서 압축 전의 부피가 얼마냐면 1000m의 삼성이에요. 여기에 압축 전의 밀도에서 압축 후의 밀도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1000m의 삼성 곱하기 압축 전의 밀도가 400kg/m의 삼성, 그리고 압축 후의 밀도가 700kg/m의 삼성이니까 400m의 삼성 1000m의 삼성 곱하기 400kg/m의 삼성 나누기 700kg/m의 삼성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압축 후의 부피는 571.43m의 삼성이라는 압축 후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46번 같은 경우에서는 압축 후의 부피를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해요. 47번 분뇨 및 설러지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설러지는 함수율이 매우 높으므로 그대로 처리하기에는 용적이 너무 크다. 따라서 수분 제거를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맞습니다. 답은 분뇨를 희석해서 대규모로 도시 하수와 병영에서 처리할 때 혐기성 소화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기성 소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러지의 발생 장소는 정수장이나 폐수 처리장 등이다. 라번의 설러지의 일반적인 처리 공정은 농축, 소화, 계량, 탈수 및 건조, 최종 처분 순서. 여기서 우리가 설러지라는 것은 수처리를 하고 발생되는 찌꺼기를 설러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혐기성이 아니라 호기성입니다. 자, 그리고 48번 보시게 되면
노예 하부에서부터 가스를 주입해서 모래를 띄운 후에 이를 가열해 상부에서 폐기물을 투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모래죠, 모래. 이 모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유동매체라고 해요. 그래서 유동매체에 열을 가해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방식. 그래서 유동상 소각로. 그래서 유동상 소각로는 유동매체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모래. 그래서 모래가 나오면서 소각로를 찾으라고 하면 모래는 유동매체. 그래서 유동상 소각로라고 생각해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여러분들이 쓰레기의 발생량의 예측 방법과 조사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예측 방법은 다중회귀 모델, 동적모사 모델, 경량 모델, 그리고 조사 방법은 물질수지법, 직접계근법, 적재차량계수법, 통계조사법이 있죠.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 적재차량계수법, 물질수지법, 통계분석법, 라버니 직접계근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뭐가 있나요? 자, 여기서는 통계분석법이라는 말은 통계조사법은 있는데 통계분석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조사 방법과 예측 방법을 혼합을 시켜서 답을 찾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구를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찾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의 수거 노선을 결정하는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틀린 것은 가번의 발생량, 그리고 교통 혼잡, 노선의 지형, 생활 정도. 생활 정도하고 수거 노선을 정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은 많이 수거하고, 그리고 뭐 중산층은 적게 수거하고, 이런 거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죠. 수거 노선은 지금 여러분들 수거 노선을 결정하는 요소는 쓰레기의 발생량, 교통 혼잡, 노선의 지형, 수거에 필요한 시간, 수거 차량의 적재 방법, 폐기물의 중량, 수거 차량의 수거 능력, 수거 인부의 노동력 등에 의해서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지 생활 수준에 따라서 고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폐기물을 매립한 후에 발생하는 생성가스의 농도 변화를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유기물이 효소에 의해서 발효되는 혐기성 비메탄 단계는 여기서 혐기성 비메탄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혐기성이 되면 메탄이 생성돼야 되거든요. 근데 혐기성이 되자마자 메탄이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혐기성 첫 단계를 찾으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1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첫 단계니까 호기성 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가 혐기성인데 메탄이 생성이 안 되죠. 3단계는 이제 메탄이 생성이 되는 단계. 그리고 4단계에서는 메탄과 CO2의 비가 55대 45 정도로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서 혐기성 비메탄 단계는 혐기성인데 메탄이 생성되지 않는 단계를 찾는 거기 때문에 나번이 정답이에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2번도 자주 나왔죠. 설러지에 열과 압력을 작용시켜 용존산소에서 화학적으로 설러지 내의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공법은 진머만 공법.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3번에 보시게 되면 매립지에서 집안 침하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초기의 다짐 정도, 나번의 폐기물의 물리적 특성, 나번의 폐기물의 분해 속도, 나번의 차수막의 재질과 두께. 차수막이라는 것은 물을 차단하는 막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차단하는 막은 침출수나 지하수하고 관계 있는 거지 집안 침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번이 정답.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각종 폐수 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설러지를 소화시키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소화라는 것은 설러지를 분해하는 과정을 설러지 소화라고 합니다. 자, 갑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안정화시킨다. 답안에 설러지의 무게와 부피를 감소시킨다. 답안에 병원균을 죽이거나 통제할 수 있다. 답안에 함수율을 높여서 수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함수율을 낮게 해야지만이 설러지 처리가 되고 설러지 처리를 해야지만이 수송이 용이하게 되겠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출수 중에서 남분해성 유기물의 처리에 사용되는 것은 자, 여기서 남분해성 유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펜턴 산화법이죠. 따라서 펜턴 산화법에서 펜턴 시약은 H2O2라는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게 되고 그때 사용되는 촉매는
황산 제1철이라는 철 촉매를 사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남분해성 유기물을 처리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펜턴 씨약이 됩니다. 자, 팁을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느 벽체의 투과 손실값이 32dB이라고 하면 이 벽체의 투과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투과 손실은 10로그 투과율 분의 1이에요. 그러면 손실값이 지금 32dB이니까 투과 손실에 32dB를 넣는 거죠. 그러면 투과율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6.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음의 회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장애물 뒤쪽으로 음이 전파되는 현상이다. 다음에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된다. 다음에 물체의 구멍이 작을수록 잘 회절한다. 다음에 고주파음일수록 회절이 잘 된다. 아무래도 회절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고주파보다는 저주파음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주파가 아니고 저주파,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8번에 보시면 어떤 기기의 진동을 측정했을 때 암진동보다 3dB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때의 암진동에 해당하는 보정은 자, 지금 3dB이 높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dB이 높게 나왔으니까 보정치는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dB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에서 5dB이 높게 나오면 마이너스 2dB를 보정하고 6에서 9dB 높게 나오면 마이너스 1dB를 우리가 보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음계의 표준음의 발생기의 오차범위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자, 소음기 표준음 발생기의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dB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진동 측정 시에 진동 픽업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로 틀린 것은 상당히 자주 나오죠. 가번이 경사 또는 요철이 없는 장소, 다음에 복잡한 반사 회절 현상이 없는 지점, 완충물이 있고가 아니고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서 굳은 장소,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서 단단히 굳은 장소, 라번은 온도나 전자기 등의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곳.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와 이론 문제 두 가지로 혼합돼서 출제가 되는데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정도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문제에 집중을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계산하는 문제는 요즘은 최소로 줄여서 나오니까 이론 문제에 집중을 해서 공부하시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